치매 대상자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아닌 친숙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노인들은 신체 기능과 감각 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낙상 등의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일반 노인 대상자보다도 사고라든가 이 낙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치매가 진행되면서 점점 기능이 저하되고 또 그에 맞추어서 이 주거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익숙하고 안전한 그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어야 하는 그 경우에 가급적 우리 치매 대상 어르신한테는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또 그대로 가져온다든가, 옛날에 사용하는 그런 똑같은 벽지를 붙인다든가, 이전과 비슷한 그런 가구 배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익숙한 그런 거주 환경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가구를 이전과 같은 위치와 방향에 두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안전한 그런 도어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치워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칼이라든가 자동차 열쇠라든가 독성이 있거나 불붙기 쉬운 용액이라든가 살충제, 이런 것들은 꼭 자물쇠를 채운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재 시 또 소화기나 소화전 그런 구비 여부라든가 비치의 위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가스레인지라든가 안전장치나 스위치 설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꼭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가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주거 공간을 정비해서 치매 대상자가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변기 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면서 혼자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든가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보다는 단순하면서도 그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을 제공해서 초조함을 줄이고 집중하고 차분히 있을수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TV 볼륨은 좀 낮추고 이 목소리의 크기를 작게 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통행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벽에 TV 대신 그림을 걸어서 환경적인 자극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원을 집안에 설치해서 대상자가 통제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품위와 개인 사생활을 지켜주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치매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가능한 최대로 그 품위와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목욕 시라든가 배뇨 시, 어떤 배변 시 화장실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용 디자인 내용을 사용해서 그 시각적인 흥미를 증가시키고
방향 표시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 관점에서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그런 환경을 변형시킨 거는 별개로 대상자 개개인의 선호도와 같은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장소별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요. 특히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이 계시는 어떤 현관 같은 경우는 이 안과 밖을 구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단과 난간은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를 달고 그 계단 오르내리기에 적당한 높이와 넓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문턱이 있으면 제거하고 휠체어 사용하는 경우에 현관을 넓게 개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런데 거실과 베란다 같은 경우는 거실은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좋고 화장실이 가깝고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좋다는 겁니다. 걷기나 배회 시에 가구 모서리나 카펫에 걸리지 않도록 거실에 작은 카펫이나 전선줄, 물건 등을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추락 방지를 위한 덧문을 설치한다든가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항상 닫아놓고 잠그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욕실은 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화장실 사용이나 어떤 세면이라든가 위생관리에 있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바닥이 타일인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용이 아니면 고무깔개를 깔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또 고무 시트는 낙상 시 충격을 줄여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앞에 야간용 보조등을 설치하면 야간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화장실 변기는 앉는 부분 색상을 달리해서 변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요. 욕실과 화장실 안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서 대상자가 지지할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수도꼭지는 말 그대로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내장된 형태라든가 손가락 하나로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좀 단순하면서도 안전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 방은 이게 자신의 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표시판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림을 방 앞에 부착을 하면 좋겠죠. 또 방 안은 대상자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런 안전한 가구나 물건들을 진열하고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자극이 들 수 있도록 꾸밀 필요가 있죠. 또 우리가 가구의 선택에서 보면 가구는 짚었을 때 기울어지면 안 되고 쉽게 굴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 높이는 무릎 관절 90도 정도로 굽히고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필요하고요. 또 팔걸이가 있는 딱딱한 재질 의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가구라든가 집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치매 대상자 주변에 꼭 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발생 요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그 치매 대상자의 노화로 인한 어떤 감각의 둔화 때문에 사고 발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감각이 둔화가 된다든가 시야가 좁아지고 이제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화재 경보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화재 시 타는 냄새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신경계의 변화로 반응 시간이 이제 지연되고 또 인지 능력이 감소되어서 사고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고 장애라든가 판단 기능과 같은 그런 손상과 같은 그 인지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도 치매 대상자는 시력과 감각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때는 썩은 음식물을 먹기도 하고 수분 섭취에 대한 감도 떨어져서 탈수라든가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쉽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담뱃불이나 가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화상을 입는다든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안전장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이나 방향 감각도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은 뭐냐면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자나 뭐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리한 칼이라든가 가위, 유리 식기라든가 연장들, 뭐 약물이라든가 각종 양념들, 뭐 예를 들어서 마루에 크고 작은 양탕자나 전기 코드의 줄일, 또 뭐 보온 물통이라든가 헤어드라이기 등 수시로 사용하는 전기 제품, 이런 것들이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고 예방을 위한 그 안전수칙 중에서 우선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의 방과 가까운 곳에 방을 배치하고 하루 종일 대상자 혼자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행동을 하려 할 때 조용히 접근해서 관심을 돌린 후에 바로 위험한 물건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전화기 옆에 응급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냉장고나 벽에 전화번호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연락처를 적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된 신발이나 양말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방문 잠기는 사고 방지 위해서 미리 열수 준비를 해두고 다른 어떤 그 돌봄 대상자들과 식구들과 같이 이런 걸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리한 칼이라든가 가위, 유리 식기라든가 뭐 연장들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 같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 물통이라든가 헤어드라이기 등은 가급적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안전수칙을 보면요, 화장실과 욕조에 지지대를 설치해서 안전하고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샤워 벤치라든가 고무 매트라든가 욕조와 어떤 샤워실 이런 밑에 어떤 끈끈이 등을 설치해서 이제 낙상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 공간에 미닫이 문을 이제 어떻게 커튼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수돗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화상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수돗물의 어떤 그 뜨거움 정도 잘 유지해야 되죠. 수돗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문을 부착할 필요도 있고요. 수도꼭지를 수시로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안전수칙입니다. 이제 처방이라든가 비처방 약물들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모든 약을 한 곳에 보관하고 그 빠뜨린 약이 있는지 또는 대상자가 감춰놓은 약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약물의 부적절인 사용이라든가 중복 사용 또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에는 약물 복용과 관련한 그런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해주고 간단한 스케줄을 만들어서 제 시간에 대상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약의 개수를 확인해서 대상자가 처방대로 복용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도움 없이 약을 먹지 못하는 대상자는 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한 때만 주고 대상자가 약을 삼켰는지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거나 오래된 약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의사를 방문할 때 약물의 종류와 복용량이 기록된 처방전을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어떤 그 처방, 비처방 그런 약을 식탁 위나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엌과 식당에서의 안전수칙을 보게 되면요. 주방 기구들은 가능한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가진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전기 기구의 전원은 반드시 꺼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념통은 식탁에 놓지 않도록 하고 조리용 칼이라든가 가위는 잠금 장치 있는 서랍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따르고 해롭거나 제대로 저장되지 않은 음식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라든가 조명, 어떤 그 가정 내 장식, 이런 바닥, 재질의 어떤 안전수칙을 보면요. 집안 또는 가구의 모서리라든가 예리한 부분은 가능한 덧대기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되고요. 낮과 밤 모두 적당한 조명을 켜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색이나 도형, 기호 같은 걸로 구간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조명은 밖에 유지하되 빛이 마루에 반사되어 대상자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어떤 간접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라든가 화장실, 그리고 침대와 화장실 사이에 있는 복도에 야간 등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밤에 불이 켜지지 않는 조명을 얘기할 수가 있죠. 야간 등은. 그 다음에 마루의 광택을 줄여서 대상자의 눈이 부시지 않게 하고 대상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양탄자는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걸어다니는 길이라든가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는 그런 장애물은 전부 제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소한 장애물 제거로 가능한 주위 환경을 단순하게 유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한 이동 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면 그 인공꽃이라든가 우리가 꽃꽂이에는 꽃을 먹었을 때 잘못하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물도 가능하면 없애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나 유리벽에 충돌하지 않도록 유리에 스티커나 그림을 붙여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관련 안전수칙에서 보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든 화기죠.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대상자 손을 닿지 않는 곳에 두고 경고 문구를 써서 부착하고 가스불을 점검을 하고 가능한 한 담배는 끊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등은 가능하다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것을 사용하고 가스와 밸브는 보이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아는 장소에 소화기를 배치하다든가 사용법을 숙지해서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 관련 안전수칙이 있을 때 치매 정도가 도로 주행 시 위험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반드시 운전을 그만두도록 권유를 할 필요가 있죠. 또 노화라든가 이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치매 관련 인지능력 장애로 인해서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점차 소실되기 때문에 운전 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치매 대상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기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점차적으로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치매 대상 어르신은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